음, 제가 요거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7가지 그 교육 평가와 측정 측면에서의 어떤 그 중요한 포인트들, 팁들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ISD의 에디에서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커크패트릭이 4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커크패트릭은 반응, 그다음에 학습, 그다음에 행동, 결과 이 네 개를 이야기했거든요. 이거가 이제 커크패트릭 일분이고, 그리고 요 위에 하나를 더해서 이게 필립스라는 학자가 하나를 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보시면 이 교육이 잘 된 거야, 못한 거야, 되게 잘했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현장에서 설문을 해가지고 뭔가를 봤잖아요. 그 설문에 무슨 내용을 적건 간에 그건 현장에서의 이 사람들의 만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마일 시트라고 해서 이건 데이터로도 이미 다 많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연수원에서요. 한 700명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그 700명을 이제 한 몇 달 정도 데리고 있는데 숙소가 항상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의 리조트나 가까운 큰 숙소를 잡아서 버스로 이제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알아요.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숙소를 외부로 해준 교육생은 내부에서 연수원 숙소를 이용한 사람보다 0.5점이 낮게 평가를 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냥 모델이 돼 있어요. 데이터가 쌓이면 그것까지 다 확인해요. 그 다음에 설문하기 직전에 여름에는 좀 시원한 거 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수 손에 쥐어주고 빵 주면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설문이라는 행위가 이 과정을 잘했냐 못했느냐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표면적인 감성적인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가지고 틀림없이 많은 의미를 얻어내지만 이게 이 과정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절대적 지표라고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레벨 1, 2, 3, 4, 5가 위로 갈수록 더 유의미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레벨 1 설문이라는 것은 가장 저급한 측정의 방식인데 좋은 건 측정 코스트가 너무 저렴하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이라는 이 소위 이제 설문, 현장 설문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의미는 있다. 너무 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해도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이에요. 그래서 교육 중에 일어나는 우리가 그 시험지를 주고 그 측정을 하는 그 행위는 목적이 크게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순서 매겨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뭐 커트라인을 줘서 패스페이를 가르고 하는 목적으로도 쓰는데 만약에 이 시험을 사전 시험을 보고 사후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디아그노시스 평가하고 서머라이즈 이밸루에이션, 서머티브 이밸루에이션 그러니까 전후 평가 두 번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두 개의 시험은 난이도가 동일해야 되겠죠. 예. 문제까지 동일해도 됩니다. 그것도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풀었던 문제 몰랐잖아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이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에 똑같은 문제를 내서 만약에 이걸 풀어요. 에이, 공부하고 났으니까 당연히 푸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증명할 수 있잖아요. 몰랐던 거 알았네, 맞지? 라고 증명은 가능하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문제를 다르게 내되 수준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그 전후 이해도가 향상되는 걸 봄으로써 이 과정이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빵을 받고 이 사람이 즐거워한 게 기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로 이 사람이 시험 점수가 올랐네를 레벨 2를 통해서 증명을 해주자라는 게 레벨 2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2번이 더 유의미한 거고요. 그래서 컬리지 교육팀에서도 시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증명이 되죠. 사실은. 탤런트 디벨롭먼트 팀에서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행위들은 별로 없지만. 예. 그다음에 레벨 3는 러닝 트랜스퍼 그래가지고 현업 적용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어 이게 현업에 적용했습니까? 라는 설문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레벨 1 설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기 전에 행동을 측정하고 이 프로그램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연수원에서 그 공부한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가 둔 시점에서 현업에서 이 사람의 수행 측정을 해서 그게 실제로 잘 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라고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현업에서의 수행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측정하지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역량이기 때문에 관찰이에요. 그래서 나의 퍼포먼스 매니저, 그러니까 뭐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관찰, 그리고 내 스스로의 판단, 이런 것들을 보고서 실제로 수행이 올라갔는지, 그리고 배운 걸 적용했는지를 이, 보는 거죠. 이것도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을 때, 아까 레벨 2를 다시 한번 비판해 볼까요? 그래서 알았는데 어쩌라고. 이 사람이 현업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으로서 매출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얘가 머릿속에 똑똑해진 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3 러닝 트랜스퍼가 더 유의미한 측정의 방식이다. 그 다음에 4번은 또 3의 비판 의식에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 현업 적용해서 성과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회사가 돈을 벌어야 되죠. 혹은 그 조직이 어, 더 높은 그레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조직이 B를 받다가 A를 받았는데 그 A를 받기 위한 하나의 동인이 이 사람들이 어, 그 수행이 좋아졌다. 라는 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 성과라서 이거는 거의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매출, 그다음에 우리 팀의 그 평가 향상 이런 실질적인 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경영 성과입니다. 예. 근데 이게 커크패트릭의 4단계인데 여기서 그 이후에 이제 필립스라는 학자가 하나를 더 얹어요. 경영 성과가 예를 들어서 차를 2대 팔다가 세 대 팔게 됐어요. 이 지점에서. 그러면 경영 성과가 그 차 한 대가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5천만 원만큼 냈어요. 그러니까 커크패트릭이 4레벨로 측정해서 우리 교육을 통해서 5천만 원만큼의 경영 성과를 이끌어냈다라고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립스는 뭔 얘기를 하냐면 그건 맞는데 투입을 생각해 봤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육 과정을 진행하는데 1,000만 원이 들었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회비용이 이제 뭐 수도 강열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일 안 하고 온 거, 그러면 인건비 다 계산해서 하면은 그게 또 4천만 원이 들잖아. 그러면 그 뭐야, 합치면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벌었지만 인풋이 5천 들어갔으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5단계가 아주 표준화된 그 교육평가의 5레벨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실의 기업들이 여기서 어, 많은 어떤 그 변주를 합니다. 예, 그 활용이 많이 다양해지거든요. 거기서 제가 세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NPS라는 지표를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기업 관점에서 보면 지위에서 좀 먼저 썼고 국내에 한 2006년부터 많이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설명이 있었네요. 네. 이걸로 보면서 했으면 나도 쉬웠을 텐데. 아쉽다. 그 NPS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0.8이라고, 이거는 완전 제 주관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1부터 5까지는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걸 제가 재해석한 거고, 이 파란색은 다 그냥 제 개똥 철학입니다. 이걸 제가 레벨 0.8이라고 해본 이유는 그 만족도, 7점 척도, 5점 척도를 하면서 NPS를 추가로 한번 받아봤어요. 제가 받아봤다는 건 전 최소한 10만 개 이상 데이터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 했어요. 1년에 10,000명 이상은 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족도보다도 훨씬 더 감정적이에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측정하냐면요. 이거 NPS 다들 좀 착각하는데 이거 11단 척도예요. 그래서 1부터 10 해도 안 되고요. 우리 회사 그 시스템에 잘 해놨어요. 똑똑해 참 우리 회사. 보면 0부터 10까지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0부터 6은 이 제품을 나 살까? 라고 물어보면 그거 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 8은요,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나 몰라. 그 다음에 9, 10은 추천이에요. 그래서 0부터 11까지로 해서 이 서비스, 이 교육을 동료에게 추천하겠습니까? 라고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10이라는 게 좋은 거다. 추천. 그 다음에 0이라는 게 비추천이라고 이렇게 양쪽 지표를 딱 말 걸어둬요. 그러면 90을 받아야만 추천을 하니까 굉장히 냉정한 지표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지표를 충분하게 해석하고 인지하지 못한 상사 밑에서 NPS 지표를 잘못 쓰면 88888 받아놓고 추천도가 0을 맞고서 너 교육 못한 거야?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차피 NPS라는 게 마케팅에서 쓰던 게 교육적으로 유입이 돼서 쓰기 시작한 거라 참고하실 수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추천하고 싶은지는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다. 예. 근데 이거 넷 프로모터스 거거든요. NLP?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는 일이잖아. 잠깐만요. NPS거든요. 그래서 이게 넷 프로모터 스코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설문한 인원 전체 토탈 하고요. 그 추천을 뭐라 그러지? 리코멘드 추천 인원 넘버 오브 추천 빼기 비추천이에요. not 비추천. 그러니까 10명이 했는데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10이 안 나와요. 왜냐면 중립이 많아요. 그래서 자칫 8888 해놓고 6 하나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서비스는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하는 과정이네. 이거 갖다 버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2명이 했고, 비추천을 1명이 했다. 그러면 이제 10%가 나는 거예요. 10명이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NPS를 구합니다. 이거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NPS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냉정한 지표냐면, 그, 그, 회사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저 회사에 대한 추천. 그러면 그 당시 옛날에 현대카드가 아빠가 다니는 회사 뭐야라고 하면서 광고하고 막 재밌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대카드가 뭐 한 20 몇 프로씩 좋게 나왔고, 뭐 삼성 뭐 이런 데 10% 언더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아주 열성 팬을 가지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아시죠? 그건 애초에 부정적인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 아주 특정한 영역에 열광하는 그 시장에 있는 그런 것들은 80%까지도 나온대요. 예,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열광하는 감정적으로요. 열광하는 어떤 프로그램, 감성적인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NPS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근데 기술 과정 같은 데 잘못 들이댔다가는 그 나보다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사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쓰더라도 병행해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현업 적용도를 확인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설문에 넣는 거예요. 이거 너 현업에 돌아가서 쓸 수 있겠냐고. 그러면 단순히 이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보다는 사실 의미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행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러닝 트랜스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정은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꽤 의미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컬리지 기획팀에서 쓰는 설문에도 적용에 대한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설문도 즉석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LMS에 2014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LG전자 LMS에는 모든 과정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본인과 상사, 그리고 3개월 후에 본인과 상사에게 자동 메일이 갔어요. 그래서 2.5레벨이 역사 동안 모든 과정에 자동으로 측정이 다 됐어요. 물론 설문 안 해버리면 안 쌓이죠. 근데 그게 다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쌓였겠죠. 그뭐 100만 개, 뭐 몇 백만 개 이상 됐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차근차근 쌓으면 의미가 생긴다. 뭐 2, 30개에서는 의미가 없고 무조건 많이 쌓으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시스템에 반영을 시키면 너무 훌륭한 값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레벨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측정 방식이 이론적으로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레벨에 끼워 넣는 걸 제가 조작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CM이라는 건 아시죠? Success Case Method라고 이건 또 측정 방식 중 꽤 고수준의 방식인데요.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있어요. 어떤 측정을 할 때 항상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은 부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야, 너 그 과정 어떻게 사람들이 좋아했어? 그거 어떻게 다 물어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탁월한 석세스 케이스를 찾아가 가지고 조사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수의 긍정 케이스를 가지고 그 과정의 효과성을 대변하는 방식이고 굉장히 그 유의미하게 활용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 근데 이런 철학이 동작하려면 그, 그 근본적으로 어떤 철학을 근거해 두어야 하냐면 그 파레토 법칙 같은 거 아시죠? 20%가 80%를 좌우하는 거. 그런 컨셉에 동의해야 돼.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거기서 한 20명 정도만 나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현업 적용을 해서 거기서 성과를 끌어냈는지를 확인했다고 가정해봐요. 그게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로 모였어. 그러면 그런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가 이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동작한다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그 약간 연구적인 의미를, 연구적인 활동을 하는 그 교육부서에서 많이들 쓰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여기는 기업들이 다 쓰는 방식이에요. 레벨 5를 엘리전드에서 2번 있었어요. 제가 있는 11년 동안 2번 있었어요. 그렇게 좀 영구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일 때 저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2014년에 커크 패트릭의 아들이 있을 때 ATD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SK가 요거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만족도 그 조금 너무 만족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상대 대기업 치고는 너무 이거 아니지. 너무 만족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다들 그렇게 만족도 쪽만 하진 않거든요. 음. 그리고 만족도를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고, 이거의 높고 나쁨이 어떨까요? 이해도랑 상관관계 있을까요? 어떨까요? 레벨 3, 레벨 4. 그러니까 이거 측정해서 자기가 4.7 나온 사람은 잘 됐을 거라고 주장할 거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현업적용도가 좋은 것은 만족도가 좋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지 혹시 한번 추정해 보시겠습니까? 이 컨퍼런스에서 뭐 이것도 사회과학이니까 뭐 조사해서 그 논문 같은 거 내잖아요. 그 아들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도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4.5고 어떤 사람이 4.2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 회사에 도움을 주었는지 똑똑해졌는지 현업에 적용했는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게 만들었네 0.3만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조금 이제 그 정통 교육 평가는 짧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제언드리고 싶은 거 6가지 팁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그 측정 코스트가 싸니까 우리가 만족도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만족도 측정을 다 같이 하겠지. 그러면 만족도 측정을 한다. 그게 다 똑같은 걸 측정하나요? 아니에요. 질문 방식도 다르고요. 만족도 측정한 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또 달라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너무 평균만 써요, 우리가. 만족도를 측정하고 왜 평균만 쓰는지 의구심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족도를 측정해서 상위 10%의 점수만 난 볼래. 뭐 뭔가 독특한 접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점이 있는지만 볼래. 그럼 몇 점 이하의 부정적인 거가 있는지만 확인할래. 난 그것만 없으면 돼. 아니 여러 가지 내 목적에 맞는 발상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평균으로 하는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 실제 교육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조직들은 이걸 똑같은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면 안 되고 계속 쌓아서 거기서 의미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평균을 왜 내야 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24, 24, 24 해가지고 100명이 한 거랑 33333 하고 100명이 찍은 거랑 어떤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 24, 24 해서 평균이 3 나온 과정하고요. 만족도 100명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2를 찍고요. 50명이 4를 찍어서 평균 3이 나온 교육 과정하고요. 33333이 나온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100명이. 어떤 게 좋은 잘 운영된 교육 과정일까요? 인 건데요.
이거는 그냥 논의의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3으로 일관되게 하는 게 좋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2, 4, 2, 4 이렇게 산포가 큰 만족도의 산포가 큰 과정은요. 설문 한번 읽어보세요. 상호 배타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쉬운데 어떤 사람은 어렵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A에 포커스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두 번째 단원인 B에 그 만족을 느꼈어요.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딱 보면. 그러면 그 과정은 분해하거나 재조정하거나 폐강해야 돼요. 산포가 큰 과정은 없애야 돼요. 아니면 그걸 굳이 남기려면 모집을 할 때 명확한 타겟 오디언스를 설정하고 그 사람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정 설계가 잘못됐거나 그 설계는 잘 됐는데 잘못된 우르르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산포가 발생해요. 그래서 산포가 난 과정은 폐강하거나 아주 힘겹게 어떻게 조정해서 모객을 다시금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3333 나오면 불만이 명확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교재가 이상해요. 혹은 뭐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어쨌거나 탄착군이 하나로 다 모였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개선하면 끝나요. 그래서 3인 건 4, 5로 올리는 게 명확하진 한데 2, 4는 방향을 찾지 못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2, 4 보세요. 이게 뭐 식스마 같은 것도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뭐 평균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근데 3333 한 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이 퍼져 있으면 일로 가도요. 얘가 남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옮겨봐야 안 돼, 안 돼. 예. 그래서 무조건 똘똘 뭉치게 만들어야 개선을 해요. 이렇게 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좋으려면 먼저 산포를 줄이고 이걸 이쪽으로 다 같이 끌어올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퍼진 애들을 어떻게 옮깁니까? 그러니까 똘똘 뭉치게 만들고 이게 산포를 줄이는 거죠. 다 같은 목소리를 내게 만든 다음에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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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가 많아.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아까 제가 모객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정 설계가 대부분 다 잘못됐고요. 근데 모객이 잘못돼서 산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픈랩 같은 세미나예요. 이건 막지 못하거든요. 타겟 오디언스 해도 그냥 다 들어와요. 그때는 대안이 있어요. 긍정응답률을 쓰시라고요.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삼성전자가 이거 많이 써요. 4, 5의 비율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 그러면 긍정응답률을 썼을 때 HR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평균을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관리자가 되셔가지고 데이터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평균으로 해놓으면 그 HR 그 담당자가 여기 휴가 온 사람들 있죠. 교육과정에 휴가 온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 그냥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 챙겨요. 왜냐면 1, 2 안 끊게 하려고. 근데 그 사람 어차피 이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머지 대부분의 3을 4로 올리는 거 신경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품질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긍정응답률로 당신을 평가할 거야 라고 하면요. 보편적인 3짜리들을 4, 5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를 내가 뭘 제시하느냐에 따라 이 담당자들도 일이 방식이 바뀌어요. 대화하는 대상이 바뀌어요. 그리고 1, 2는 버리라고 하세요, 그냥. 그리고 설문에서 이상치 아웃스탠딩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설문은 기본적으로 통계는 30개 이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뭐 25명 이거 의미 없고요. 통계적으로는. 30개 이상 하셔야 되고 거기서 혼자 유아독종 1 이런 거 그냥 버리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 2는 그냥 괜찮아요. 그래서 4, 5로 끌어올리는 거에 집중해라. 예, 여기가 되게 의미 있는 포인트고요. 왜냐면 저기 엔트리 관리 못 하시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 많으니까. 그다음에 모집 정원 설정 같은 거 우리 한번 생각할 필요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비용 효율 따져서 이 정도까지 안 오면 우리 폐강하자라는 기준은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OI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세 명인데 운영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적 인원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400차수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예전에 그렇게 할 때 최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교육과 같은 경우는 15명 정도 잡았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고. 근데 최대 인원이라는 것도 우리는 설정해야 돼.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해. 물리적 카파가 최대 인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야, 이 이상 되면 대화가 안 되던데? 효과가 안 되던데라는 경험적인 그 상한선이 있으면 이거 잡으셔도 되고요. 근데 잘 모르면 일단 물리 최대 정원, 초기에는. 그러면 사람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최소, 최적, 최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차수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는 규모 있는 학습을 할 때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회사는 몇 프로더라? 정 팀장님 아시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노쇼가 무조건 생깁니다. 항공사 풀북이라고 해도 더 받는 거 아시죠? 예, 풀북이에도 더 받아요. 그 위험한 해외로 넘어가는 항공사조차 더 받아요. 왜? 데이터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다음에 에어크레마 거기도 큰 항공기 운영하는 거 아세요? 에어크레마 그 항공기 스타트업 중에 에어크레마라고 혹시 아세요? 그 장거리 노선을 하고 그 작은 회사가 큰 항공기를 이용하거든요. 거기 제 지인이 CTO로 가 계신데 보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비행기를 세이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어, NC가 평균 7% 발생해서 7%더 받았어요. 오버북했어요. 그 어떤 문제도 안 생겼어요. 무조건 오버북했어요. 특히 유명 인사가 오는 거 예전에 표창원을 불렀을 때 700명이었거든요. 77이 49 더 받아요. 괜찮아요. 안 와요. 예.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도 빨리 안 가서 회사에 남아가지고 그냥 더 많이 와버렸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래도 이게 교육이잖아요. 이게 무슨 사업장 실패가 아닙니까? 그냥 복도에 의자 하나 놔주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실패해서 무슨 영향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풀북해도 된다는 얘기, 오버북해도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야. 무조건 오버북했어요. 그래서 OI 측면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설문이요. 요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 설문은 우리 너무 막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설문은요. 그, 그 자기 보고식 질문을 통해서 모으는 분석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혹은 그러니까 당신은 이 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는 설문이 아니에요. 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러니까 내가 문서를 받고요. 나에게 나를 지향하면서 읽고서 답을 하는 게 설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문을 쓰실 때 나는 본 과정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쓱 써고 있었는지 그거를 당신은 이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이렇게 문장을 쓰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기 복고식으로 기재하는 게 정석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문을 나를 그러니까 뭐야 그 출석을 겸해서 나를 내 이름을 적고 내 조직을 적고 그 밑에 설문을 하면 그건 설문이 아니죠. 예, 익명 설문이 되어야 진짜로 의미가 나오니까 그거는 적절치 않고 그런데 만약에 이름 빼고 그래도 최소한의 조직 그다음에 나이 정도는 확인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인구 통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앞에 하면 바이어스 걸려서 솔직함이 떨어진대요. 뒤로 보내는 게 맞아요. 최대한. 예, 그리고 당연히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간단한 거에서 어려운 거,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그 교육 설계할 때의 보편적인 흐름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시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 이렇게 해서 문장을 기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표본 구성 이런 거는 아시겠죠? 그냥 우리 회사 그냥 던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클라우드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안양의 경기도의 평촌이 전국의 표본이 적절하게 구성됐대요. 그러니까 전국의 인구 구성비를 평촌이 되게 잘 대변한대요. 나이도 그렇고요. 성별도 그렇고요.
소득도 그렇고요. 그래서 빠르게 평촌 그 대통령 선거 결과 보면 나라랑 맞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섭냐면 표본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던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연차 뭐 이거를 우리 회사에도 맞게 그렇게 해야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네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샘플 사이즈 얘기인데요. 우리 회사 4천 명이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 사람들이 그 여기 사과를 좋아하는지 배를 좋아하는지 확인해봐라는 질문을 받았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몇 명한테 물어보면 될까요? 이 보통 그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거 통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많이 해야 되니까 20%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뭐 한 800명 얘기하거든요. 한 사는 5천 명 한 거랑 그러니까 4천 명 다 사회과학. 그러니까 5천 명일 때 357명만 설문을 해서 봤잖아요. 적으로 해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웹에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우리 많이 설문해가지고 확인한 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많이 받으려고 설문 기간을 늘리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이상치 응답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설문 기간을 정해진 기간보다 뒤로 늘려가지고 추가로 받으면 불필요한 표본의 걸 획득한 것임과 동시에 무성의하고 일관성은 떨어지는 값들이 모인대요. 이거 통계학자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통계하는 사람한테 배워서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 저기 샘플 사이즈 그 확인만 하고 그걸 그대로 하시고 당당하게 어필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니까 샘플 사이즈 아무 데나 한번 쳐보세요. 구글링 하시면 널렸어요. 샘플 사이즈 캘큘레이터 있거든요. 이런 거 흔해 빠졌거든요. 근데 그거 가셔가지고 이제 뭐 신뢰수준 95, 오, 좋네요. 그냥 이렇게 두세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뭐 4천 명 잡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가지고 몇 명만 197명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이게 샘플 이거 뭐요? 400ml 197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소득이 안 되는 것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응답 받는 거를 결제로 내야 될까요? 아니면 잠깐만. 응답수 봐야 돼요. 응답수 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걸 이해 못했어요. 잘 안 읽어봐서. 아무튼 요 샘플 사이즈 쳐서 검색하시고 근데 여기 단어 되게 중요한 거. 저도 이거 예전에 뒤통수 한 대 맞았는데 샘플 사이즈가요. 우리가 이게 예를 들어서 4천 명을 대상으로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샘플 수가 몇 샘플 수가 몇 명이야라고 하면 안 돼요. 샘플은 그룹 의수예요. 그래서 샘플 수가 두 개입니다라고 하면 선물을 두 번 한다는 얘기고 샘플 사이즈가 구성원의 수예요. 이 단어 헷갈리면 다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도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통계하는 사람한테 말해도 이 서로 대화가 반대로 돼요.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머릿수고 넘버 오브 샘플은 설문 개수예요. 그 집단 개수예요. 4천 그 4천 번을 네가 하겠다고 샘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넘버 오브 샘플 아니에요. 네, 요거 되게 위험해요. 말 잘못했다가는 코미디 됩니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설문이 어떤 식으로 적어야 그 문장이 정상적인지만 보여드릴게요. 베스트는 아니에요. 이게 정상적 설문의 문항이에요. 네. 나는 이게 생략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학습 과정에 만족하였다라고 이 설문을 앞에 두고 내가 이걸 바라보면서 나에게 질문해야지 옆에 누가 보고 있고 누군가 나한테 질문하게끔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 나는 적절하게 학습 방법은 이렇게 이거 뭐 했다 평선문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질문에 뭐 질문을 하시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이거 MPS가 있네. MPS. 그러네. 이게 섞여 있네. MPS가. 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왼쪽에 0을 두냐 오른쪽에
쪽에 0을 두느냐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 거꾸로 되니까 헷갈려 죽겠다.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네네 여기서 특이사항 없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를 만약에 20년씩 쌓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식시그마 제가 뭐 식시그마 블랙벨트이기도 해서 뭐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 행복 지수라는 거 있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하지만 그 밑에는 교육, 치안, 뭐 교통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마 레벨도 많이 이용을 했어요. 100만 개 중에 6개 디펙트가 있을 때 이게 6 나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 레벨은 산포까지 들어간 개념이에요. 그래서 평균하고 산포하고 같이 통합해서 값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레벨 한 5점 쪽 시그마 레벨이 한 3.2 정도 나오잖아요. 아, 됐네, 됐네. 산포 어느 정도 나왔을 것 같고 점수 이게 느낌이 있어요. 데이터를 계속 보면. 그래서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 시그마 레벨까지 보려고 했던 이런 의도는 어쨌거나 산포와 그것의 값의 평균을 같이 보고 싶어 했다. 그런 조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거 이거 나중에 다 드릴게요. 이거 다른 회사는 어떻게 했는지 그때 잠깐 조사한 건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CNC 뭐 사업 연계 확인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그 레벨 5요. 교육 평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거. 설문 만족도 근데 우리 회사 너무 높아요. 이거 다 기분 좋게 사나? 왜 이래? 빵을 많이 주는지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약간 데이터 손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사실 조금 너무 높아요, 우리 회사. 네. 아까 왜 그 얘기 하셨잖아요. 네. 조직하고 사원도 없고 네. 사실 부담 주는 거. 어. 저는 그 영향이 있을 아, 거예요. 그래요? 조직 문화 사원이니까 좋은 게 좋다. 조직 문화. 그치, 그게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많이 어, 뭐 사실 작년 재작년 일할 때는 더 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요? 전반에 서라티가 올라가긴 했는데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이거는 제가 학생 해나다면서 높은 숫자들이 계속 그래요? 있어요. 좀 많이 높았어요. 예를 들면 올려 그거를 많이 4.6으로 4.6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높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있을 때 뭐 임원 팀장 아카데 이런 거에서 4.2 이런 게 지금 그렇지. 4.2. 맞아요. 4.2. 이러면 이거 기대가? 그럼 내년에는 다음을 좀 맞추면 그러니까 그거 5점 만점 나오려면 차 한 대씩 줘야 될 것 같은데. 저 오픈할 사이 어, 한 10년밖에 엄청 넘었어요. 진짜요? 근데 데이, 데이터 잔뜩 쌓으면 말씀하신 대로 4.2예요. 데이터 직무교육 같은 거 막 진짜 뭐 100개, 1000개 말고요. 끊임없이 쌓으면 수렴하잖아요. 아까 NPS가요. 엄청 고도화되면 58 정도 수렴하고요. 진짜 고도화된 조직에서 같은 거 계속 반복해서 할 때. 그 다음에 5점 척도에 4.2. 제 머릿속에 4.2가 있어요. 그 내가 한 거가 4.2 되면 누가 뭐라 해도 관심도 안 가져요.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보세요. 제가 4.2. 이건 데이터 많이 쌓아서 이런 게 나온 거예요. NC보다 3.8이에요. 이거 데이터 실질적으로 얻고 싶어 하는 거지. 다른 거 관심 없거든요. 근데 우리 예. 뭐 사실 이제 그냥 바이오 데이터는 네. 저희 뒤쪽으로 저희 히트라도 어어어. 이제 팀을 몇 명 안 되면 다 유출되긴 하는데 그렇지. 무도중 같은 거 있어. 무도중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목적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삼성전자도 뭐 5점 쪽도 여기 긍정 응답률이니까 나머지 보세요. 현대차 4.0, NC 3.8, L전자 교육 많이 하니까 4.2 많이 올라와. 근데 처음에 뭐 4.5, 4.9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제 저희도 근래 우리 회사 없던 숫자였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도 그때 모아놓은 거 드릴게요. 거의 뭐 근데 그건 좀 헷갈리긴 해요. 이게 어떨 때 이제 긍정 문감을 쓰는 게 좋을지, 어떨 때 이제 긍정 쓰는 게 좋을지. 펼쳤어도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긍정 문감을 몇 이상. 어떨 때는 전부를 하고. 이게 서로 장단이 있으니까 맞아요. 그냥 사실 설문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설문도 여기 신비한 그거 되게 많은데, 뭐 실수하고 있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교육에서의 측정과 평가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 팀 활동 하시지 않나요? 팀 활동 하시는데 간혹 그거 있어요. 그 팀 내에서 상호 평가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시지 않나요? 근데 그 관대화 발생해가지고 서로 서로 잘 그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 조 나눠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거대한 그 기술 교육을 진행해요. 여러 반으로. 그리고 그 반 내에도 조가 여러 개야. 그게 막 프로젝트 시켜, 가. 근데 시험을 보니까 개인 점수도 있어. 나중에 순서를 매겨야 되거든요. 평가. 개인 점수가 다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개인 점수 봐야 되잖아요. 근데 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팀 내에서 제가 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팀 기여도 평가한다고 상호 평가를 돌리거든요. 많이 그렇게들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상호평가 어떤 데는 박하게 주고 어떤 데는 관대하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준 점수를 그냥 표준 공식에다가 때려 넣어가지고 관대하게 준 팀이 개인 평가가 높게 나오는 사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는 노멀라이즈 해서 점수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NLP도 이걸로 해서 칼같이 하고 있어요. 그 0점 소수점 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 평균에서 그러니까 그 상호 평가 전체 평균에서 팀 평균으로 나누면 우리 팀이 관대화를 해가지고 평균 5점 척도에 4.1을 줬어. 근데 전체 평균이 그 4점밖에 안 나왔어요. 환상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습할 때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측정 행위인데 이것도 하나의 평가의 한 영역이니까 말씀드린 거죠. 네. 팀이 네. 그건 진짜 에이스가 다 모이고 이런 경우 없긴 하잖아요. 만약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뭐이 나중에 팀 보겠는데 네. 일반적으로 섞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이건 무조건 해야죠. 왜냐면 평균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예. 무조건 관대하든, 사실은 시계다 평가에 보면 음. 예를 들면 되게 높게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 조직은 누구보다 힘들다 맞춘 거.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이건 뭐 별로 의미 없다. 저도 급했지만 다 말씀드렸고, 아까 그 콕피트 필립스만 저도 될 것 같고, 저는 다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어떻게 해요? 평가 뭐 우리 개선할 게 있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그저 공부한 효율적인 거 저도 예전에 이제 3개월 기계적으로 그냥 음. 시스템에서 날아가고 했었거든요. 네. 거의 발음 다 했어요. 안 쓰죠? 네. 제대로 시험하는 경우도 엄청 많은지 좀 활용 궁금한데.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누가 보면 와 우리 이 레벨까지는 하고 있어. 아니면 요식행위를 지금 위에 배우거나 ROI 그냥 필요하면 내갖고 되게 자기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봤어 준 것이 음. 실제 활용 측면에서는 그래서 지금 음, 몇 군데 본 거, 음, 교육을 하면 네. 언제까지 자기 업무에 적용을 해야 어, 적용한 거를 위해서 이제 잘한 사람들 네. 좀 그런 식으로 좀 네. 대대적으로 네. 그럼 어려운데 그렇게 해버리면 또 자연스럽게 그 아까 석세스 케이스도 또 우리 조사까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뎁스 있게 조사하고 그럼 그거 가지고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통해서 이제 그걸 하고 나면 그 교육한 결과로 개인별로 업무에 적용하는 그 수업하는 걸 자기네들이 좀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지 아예 거기서 저 예전에 그 현대 NGB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담당자랑 뭐지 얘기를 하는데 현대 NGB는 지금 이제 그 어차피 거기가 이제 현대 교육 NGB. 네.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최근에 작년이었는데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건 뭐 어떤 도메인, 뭐 어떤 뭐 교육 방식 그런 게 아니라 어. 사전 사후 그러니까 계속 본교육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만 걱정하다가 이제 공교육은 뭐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고 사전 사고를 진짜 거기에만 매몰돼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고 나왔던 그 말씀드린 거 비슷하게 딱 교육을 했으면 교육 듣고 나서 이제 뭐가 막 많이 나름대로 생각해봐. 이 부분을 내가 적용해야 돼 생각은 하지만 보통 만성대로 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사후 교육을 해서
현업에 적용하는 방법에다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엄청나게 고도화시키는 그거에만 그러니까 집중하게 예를 들면 메인 세션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네. 뭔가 팔로우 세션 같은 그래서 연애도 두달 뒤에 네. 고민을 하거나 혈압 적용도를 좀 높이거나 그런 고민을 네.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하는 것도 하나의 퍼실리테이션으로서 그것까지가 그냥 이제 완전한 뭐 에펜 러닝이라고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업무에 적용하는 것까지 교육팀에서 끝까지 이제 그거에 더 과몰입해서 교육은 뭐 이 오랫동안 많이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잘하면서 그것만 기억하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뭐 리더십 교육이나 음. 이런 교육들은 그렇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죠. 기술 교육을 그럼 그렇게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또 새로운 그게 약간 이제 현대다 보니까 기술 교육이 가장 민이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기술 교육일수록 사실 우리도 하려고 하면 음. 그게 더 좋죠. 네, 그렇죠. 네. 그냥 사실은 한 달치는 다 시간될 텐데 음. 그렇게 한번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레포해주면 좀 고민할 분도 있고 어쨌든 교육에서 배우는 것과 내가 실제로 하는 업무가 완전히 그 일치하진 않으니 그걸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게 좀 필요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연구했지만 경영 부장님과 고객사들하고 이제 교육 협의를 하다 보면 진짜 우리가 CNC에 와서 교육을 해주고 나면 그 교육을 그쪽 인사팀, 그쪽 교육팀에서는 그 교육을 자기네 조직에서 반영하는 그 후속 뭐 과제가 됐던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이제 훌륭한데 진짜. 녹십자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그래요? 네, 어쨌든 R&D 쪽에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전에 그것도 SK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객 경험 뭐 그래서 그렇구나. 또 반영 자기네들끼리 서로 한 것들을 약간 공모전 비슷한 녹십자가 그런 면이 있네요. 네, 저도 좀 신기하게 사실 제약업계들이 되게 교육을 엄청 많이 하죠. 네, 아니 교육을 엄청 많이 했는데 교육을 되게 못 거기가 되게 뭔가 약간 좀 마인드 자체가 애들에서 배우는 거지 약간 이런 마인드가 좀 보수적인 집단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제약사 중에 제가 알고 있죠 좀 정말 선진적으로 교육을 좀 선진적으로 해야 된다고 엄청 외치고 있는 곳이 제가 아는 건 두 곳이 종문당이라는 곳인데 이 두 곳은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제약회사고 약간 보수적일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뭐야 그린크로스 녹십자 교육하던 사람이 배달의 민족 교육팀장이거든요. 지금 저랑 커마는 녹십자 담당자가 응. 둘 다 교육 박사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리고 작정하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 게 그런 이유겠네요. 그러니까 스님. 고생하셨습니다.